KF-21 보람의 파일럿 파트 1 서막 철새의 날개 아래서 대한민국 공군 제19전투비행단 새벽 5시 30분 활주로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온다. F-16 전투기 앞에 선한 남자가 있다. 이연석 대령 48세. 그의 비행 경력은 20년. 하지만 그가 탄 전투기는 한 번도 우리 것이었던 적이 없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공군에서 20년간 하늘을 지켜온 이연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깐만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특히 저처럼 군복무를 하셨던 선배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이 위대한 대한민국 덕분에 우리 같은 후배들이 지금 이렇게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이 감동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혹시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좋아요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금상첨화인데 이건 강요는 아니고요. 다만 여러분들의 위대한 이야기들이 좋은 콘텐츠로 계속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작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조종사가 된 첫날부터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를 타고 싶다고요. F-16은 정말 훌륭한 기체입니다. 미국의 기술력이 집약된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죠. 하지만 조종석에 앉을 때마다 느껴지는 묘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요. 매일 아침 비행 전 점검을 할 때마다 영어로 쓰인 계기판을 봤습니다. 미국에서 온 정비 매뉴얼을 펼쳤고 부품 하나 교체하려면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죠. 물론 이건 모든 군사 장비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20년 전 처음 조종사 과정을 시작했을 때 선배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석아, 우리는 하늘을 지키지만 그 하늘을 나는 새는 남의 것이다. 이게 우리 세대의 한계야.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대한민국은 변했습니다. 휴대폰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었죠.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기업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전투기는 여전히 수입이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전투기는 그냥 비행기가 아니니까요. 첨단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항공역학, 재료공학, 전자공학, 무기체계. 모든 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기술력을 총동원해도 만들기 어려운 게 전투기죠. 그래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내가 살아생전에는 못 보겠구나 라고요. F-16을 타는 것도 영광이라고,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뉴스에서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한민국 국산 전투기 개발 착수. 그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뉴스를 보다가 정말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물었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그냥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좋은 뉴스 봤어.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혹시 내가 은퇴하기 전에 그 비행기를 볼 수 있을까? 아니, 욕심이겠지만. 혹시 내가 탈 수도 있을까? 그로부터 6년이 흘렀습니다. 2021년 어느 날 부대에 공문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KF-21 보람의 시험비행 조종사 선발. 저는 그 공문을 보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인가? 정말로 우리가 전투기를 만든 건가? 동료들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대령님, 나이도 있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맞습니다. 48세면 전투기 조종사로선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죠. 하지만 저는 지원서를 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번이 아니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면접 날 심사위원들이 물었습니다. 왜 지원하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20년 동안 남의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제 우리 비행기를 타고 싶습니다. 심사위원 한 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그 마음 압니다.
2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KF-21 보라매의 시험비행 조종사로 선발되었다는 거였죠. 그날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48년을 살면서 이렇게 기쁘고 자랑스러운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같았지만 이제 제 비행기는 더 이상 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트 2 탄생 보라매의 첫 비상. 합격 통보를 받고 일주일 후 저는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첫 브리핑을 받기 위해서였죠. 공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여기서 그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개발진 분들이 계셨습니다. 엔지니어, 설계사, 프로젝트 매니저. 다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분들은 거의 매일 밤을 새우셨다고 하더군요. 한 분이 농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대령님, 저희 집에 침대가 있는지도 잊어버렸습니다.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령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전투기라는 게 그냥 철판 붙여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본 적 없는 물건입니다. 맞는 말씀이었죠. 대한민국은 T-50 고등훈련기를 만든 경험은 있지만 전투기는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할 겁니다. 그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반드시 성공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꿈이기도 하거든요. 엔지니어로서 이런 프로젝트는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니까요. 브리핑을 듣는 내내 감탄했습니다. KF-21의 설계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4.5세대 전투기로 시작해서 5세대로 진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 처음부터 완벽한 스텔스기를 만들 순 없지만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는 거였죠. 보세요, 대령님. 한 엔지니어가 도면을 펼쳤습니다. 이 부분이 내부 무장창입니다. 지금은 외부에 무장을 달지만 블록 3가 되면 이 안에 미사일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완전한 스텔스가 되는 거죠.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공장 투어를 했습니다. 조립 라인을 걸으면서 저는 넋을 놓고 말았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KF-21 보라매가 아직 조립 중이라 완성된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 날렵한 기체를 보는 순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제 아이를 처음 본 것 같은 느낌? 멋있죠? 옆에서 한 정비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 소름 돋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거라니. 그분도 눈시울이 붉어지시더군요. 저만 감성에 젖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보라매. 서울시의 새죠. 매의 일종인데 날렵하고 강인한 새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센스 있는 장명이었습니다. F-16의 별명이 파이팅 팔콘 전투 매인 것과도 묘하게 겹치더군요. 우리도 이제 매가 된 겁니다. 조립 과정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수천 개의 부품이 하나하나 맞춰지는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국산 부품 비율이었습니다. 약 65%가 국산이라고 하더군요. 엔진은 미국 GE의 F414를 쓰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우리 기술로 만든 겁니다. 대령님, 이 레이더 보세요. 한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거 AESA 레이더라고 능동전자 주사 방식입니다. 우리가 자체 개발한 거예요. 탐지 능력이 기존 레이더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솔직히 기술적인 설명은 반도 이해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이분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고 계시다는 걸. 조립 라인 끝에서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보라매를 봤습니다. 회색 기체의 태극마크.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아, 나도 저기 탈 수 있구나.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개발진 중 한 분이 커피를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대령님, 솔직히 무섭습니다. 이게 정말 날까요? 우리가 만든 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날 겁니다. 제가 직접 날려드리죠.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 저는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봤어.
진짜 멋있어. 우리가 만든 전투기.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죠. 당신 목소리 들으니까 마치 20대 청년 같네. 그렇게 좋아? 좋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시뮬레이터 훈련, 비행 매뉴얼 숙지, 비상 상황 대응. F-16과는 다른 체계니까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죠.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미있었어요. 새로운 장난감을 받은 아이 같은 기분? 특히 재미있었던 건 매뉴얼이 전부 한글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건데 저한텐 신기했어요. 20년 동안 영어로만 봤던 조종 매뉴얼을 이제 한글로 읽는다니. 착륙장치 전개, 무장 해제, 레이더 모드 전환. 이런 용어들을 한글로 보니까 왠지 모르게 더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2021년 7월 19일, 드디어 시험 비행 일정이 잡혔습니다. 첫 비행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선배 조종사분이 하시기로 했죠. 저는 예비 조종사로 대기하면서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새벽 사천공항 활주로 모든 개발진이 모였습니다.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6년간의 노력이 수천억 원의 투자가 오늘 하늘로 올라갑니다. 성공하면 대한민국 항공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거고 실패하면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보라매가 활주로에 섰습니다. 엔진이 점화되는 순간 그 특유의 제트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F-16과는 조금 다른 소리였어요. 더 깊고 더 강렬한 느낌? 한 엔지니어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드디어 소리를 내네요.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보라매가 활주로를 질주하기 시작했죠. 속도가 붙으면서 기체가 살짝 들렸습니다. 그리고 떴습니다. 완전히 공중으로 올라갔어요. 그 순간 주변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떴다. 아, 날았어. 성공이다. 저는 그냥 넋을 놓고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안 났어요. 옆을 보니 개발진 분들도 다들 울고 계셨습니다. 한 백발의 엔지니어 분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30년,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분은 1990년대부터 국산 전투기 개발을 꿈꿨던 분이라고 하더군요. 그분의 꿈이 오늘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보라매는 30분간 비행하고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조종사분이 조종석에서 내리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서 포옹했습니다. 그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죠. 대령님, 다음은 당신 차례예요. 정말 멋진 비행기입니다. 그날 저녁 개발진 전체가 모여서 작은 파티를 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다들 울고 웃었죠. 우리가 해냈어. 진짜 날았어.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저도 취했는지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께서 건배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입니다. 우리는 계속 발전할 겁니다. 보라매는 아직 진화하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저 하늘을 이제 우리 손으로 만든 날개로 날 수 있다는 게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이름조차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KF-21 보라매. 이 소리는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 소리였습니다. 파트 3. 도전. 첫 비행의 순간. 제 첫 비행 날짜가 잡혔습니다. 2021년 8월 17일.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던 날이 기억납니다. 손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지 못했죠. 48년을 살면서 이렇게 긴장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첫 솔로 비행을 했던 20대 때보다, 결혼식 날보다, 첫 아이가 태어나던 날보다도요. 전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비행 매뉴얼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비상 절차 시스템 체크리스트, 이륙 단계. 사실 다 외우고 있는 내용인데도 계속 확인했습니다. 불안해서요. 이건 단순한 시험 비행이 아니었으니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니, 사실 잠을 못 잤으니 일어났다는 표현도 맞지 않네요. 그냥 침대에서 나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면도를 하고 비행복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보였는데 웃고 있더라고요. 긴장되면서도 기대되는 거예요. 숙소를 나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8월인데도 새벽엔 선선하더라고요. 공항에 도착하니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개발진, 정비사, 관제요원. 다들 저보다 먼저 나와 계셨어요. 대령님, 잘 주무셨어요? 한 정비사분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그럴 리가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저희도 그랬습니다. 다들 웃었어요. 긴장을 풀려는 웃음이었죠. 경납고로 갔습니다. 거기 보라매가 있었어요. 불빛을 받아 반짝이는 회색 기체. 아름다웠습니다. 정말로요. 전투기를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게 이상할 수도 있지만 저한텐 그렇게 보였어요. 2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으니까요. 정비사분들이 최종 점검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기체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확인했어요. 워크어라운드 점검이라고 하죠. 기체 표면, 랜딩 기어, 무장 포인트.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손으로 기체를 쓰다듬으면서 속으로 말했어요. 오늘 잘 부탁한다. 브리핑룸에서 최종 미팅이 있었습니다. 기상 상황, 비행 계획, 비상 절차. 다 아는 내용이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했죠. 프로젝트 총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령님, 무리하지 마세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기체 테스트는 중요하지만 대령님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고맙더라고요. 이분들이 진심으로 제 안전을 걱정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20년 경력이 어디 갑니까? 무사히 돌아오겠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됐습니다. 조종복을 완전히 착용하고 헬멧을 썼어요. 경납고를 나와 활주로로 향했죠. 보라매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조종석에 앉았어요.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아니, 사실 시끄러웠을 겁니다. 엔진음, 사람들 목소리, 바람 소리. 하지만 제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제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조종석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F-16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계기판 배치는 현대적이었고 디스플레이는 더 크고 선명했어요. 터치스크린까지 있더라고요. 아, 이게 최신 기술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다른 건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제 것이라는 느낌. F-16에 앉을 땐 항상 빌린 것을 탄다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건 우리 거예요. 대한민국의 것이고 제 것이었습니다. 정비사분이 조종석 옆으로 올라와서 안전벨트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대령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우리 아기 잘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기체를 쓰다듬으시더라고요. 마치 자식을 보내는 부모처럼. 저는 엄지를 치켜들어 보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멋진 비행 보여드리겠습니다. 캐노피가 닫혔습니다. 이제 저 혼자였어요. 아니, 혼자가 아니었죠. 보라매와 함께였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긴장을 풀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20년을 준비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점화되는 소리. 그 깊고 강렬한 울림. 진동이 조종석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계기판에 불이 하나씩 켜지면서 시스템이 가동됐죠. 관제탑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보라매일, 이륙 준비 완료 여부를 보고하십시오.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보라매일, 이륙 준비 완료. 출발 대기 중.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긴장되는데 목소리는 차분하더라고요. 활주로로 이동했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를 굴러가는 소리. 엔진의 낮은 진동. 모든 게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활주로 시작점에 섰습니다. 앞으로 쭉 뻗은 길. 저 끝에서 하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라매일, 이륙 허가. 바람은 북쪽에서 온노트. 활주로 클리어. 관제탑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리고 스로틀을 밀었어요. 엔진이 포효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추력이 느껴졌어요. 기체가 앞으로 밀려나가기 시작했죠. 속도계를 봤습니다. 50노트, 100노트, 150노트. 속도가 붙었어요. 활주로가 뒤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180노트, 이륙 속도에 도달했습니다. 조종간을 천천히 당겼어요. 기체가 반응했습니다. 앞부분이 들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떴습니다. 랜딩 기어가 지면을 떠났죠. 저는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KF-21 보라매를 타고요. 우리가 만든 전투기로. 그 순간 정말로 눈물이 났습니다. 헬멧 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수도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관제탑에서 축하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보라매일 이륙 성공을 축하합니다. 또 배경으로 환호성이 들렸어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전으로 대답했죠. 감사합니다. 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도를 높였습니다. 1000피트, 2000피트, 3000피트. 구름 사이를 올라갔어요. 사천 바다가 아래로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 하얀 구름, 밝은 하늘.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비행이 단 한 번의 비상이 아닐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이에요. 대한민국이 하늘로 올라가는 시작. 더 이상 우리는 땅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늘을 만들 수 있어요. 10분간 기본 비행을 했습니다. 직선 비행, 선회, 고도 변경. 기체는 완벽하게 반응했어요. F-16보다 더 부드럽고 더 정확했습니다. 이게 우리 기술이구나 싶었죠.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보라매일, 기체 상태 정상. 모든 시스템 가동 중. 비행 특성 양호. 관제탑에서 대답했습니다. 보라매일, 수신 완료. 계속 진행하십시오.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강하게 선회했어요. 지포스가 느껴졌습니다. 몸이 눌리는 느낌. 하지만 기체는 끄떡없었어요. 안정적이었습니다. 역시 잘 만들었구나. 30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착륙 시간이 됐어요. 아쉬웠지만 첫 비행은 짧게 하기로 계획돼 있었거든요. 활주로로 접근했습니다. 고도를 낮추고 속도를 줄이고 랜딩 기어를 내렸어요.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그 긴 아스팔트 길. 천천히 조심스럽게 접근했죠. 기체를 수평으로 맞추고 고도를 더 낮췄습니다. 50피트, 30피트, 10피트. 타이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기체가 덜컹거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착륙이었죠. 속도를 줄이며 활주로를 굴러갔고 완전히 멈췄습니다. 엔진을 껐습니다. 그 순간 관제탑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무전을 통해서도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캐노피를 열고 헬멧을 벗었어요. 뜨거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경납고에서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개발진, 정비사, 엔지니어. 모두가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종석에서 내려왔죠. 프로젝트 총괄께서 달려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해냈습니다, 대령님. 해냈어요. 그분이 울고 계셨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껴안고 울었죠. 다른 분들도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악수를 청했어요. 포옹을 했고요. 어떤 분은 그냥 기체를 쓰다듬으면서 울고 계셨습니다. 6년간의 노력이 오늘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대령님, 어땠어요? 우리 보람에?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완벽했습니다. 정말로요. 여러분이 대단한 걸 만드셨어요. 그날 저녁 또 파티를 했습니다. 이번엔 더 큰 파티였어요. 소주와 삼겹살이 준비됐죠. 한국식 축하 파티. 다들 취하도록 마셨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많이 마셨어요. 취한 상태로 한 엔지니어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대령님, 알아요? 우리 어렸을 때 꿈이 뭐였는지. 전투기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진짜 됐어요. 그분이 또 우셨어요. 저도 따라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진짜로 해냈어.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날았어. 완벽하게 날았어.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죠. 축하해요, 당신. 꿈을 이뤘네요. 네, 꿈을 이뤘습니다. 20년을 기다린 꿈을요. 파트 4, 각성, 하늘 위의 깨달음. 첫 비행 이후 본격적인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하늘을 날았어요. 각기 다른 조건에서 다양한 기동을 테스트했죠. 고도 비행, 저고도 비행, 급선회, 급상승, 급강하. 보라매의 모든 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매 비행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F-16을 20년간 조종한 제가 보기에도 보라매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투기였습니다. 어느 날 고기동 테스트를 했습니다. 시속 1000km가 넘는 속도에서 급선회를 하는 거죠. 솔직히 걱정했어요. 기체가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보라매는 거뜬했습니다. 조종간을 당기자마자 기체가 반응했어요. 지연이 거의 없었습니다. F-16도 반응이 빠른 편이지만 보라매는 더 빨랐어요. 제 의도를 읽는 것처럼 즉각 움직였죠. 구지의 힘이 몸을 눌렀습니다. 피가 다리로 몰리는 느낌. 시야가 좁아지려고 했지만 지수트가 압력을 가하며 버텨줬어요. 기체는 완벽한 선회를 그렸습니다. 떨림도 진동도 없었어요.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구지 선회 완료. 기체 안정성 확인. 이상 없음. 관제탑에서 대답했어요. 보라매일 수신 완료. 대단합니다. 착륙 후 개발진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F-16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한 엔지니어가 자랑스러운 얼굴로 물었죠. 좋은 의미에서요? 당연하죠. 훨씬 낫다는 겁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AESA 레이더였습니다. 능동전자주사 방식이라고 여러 개의 송수신 모듈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에요. 기존 기계식 레이더보다 훨씬 뛰어났죠. 실제로 써보니 놀라웠습니다. 탐지거리가 길었고 동시에 여러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적에게 탐지당할 확률이 낮았습니다. 스텔스는 아니지만 레이더 신호가 분산돼서 상대방이 우리를 찾기 어려웠던 거죠. 이거 진짜 우리가 만든 겁니까?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레이더 개발 책임자께서 웃으면서 대답하셨어요. 네, 100% 국산입니다. 미국도 인정한 기술이에요. 또 다른 놀라운 점은 항전 시스템이었습니다. 항공전자 장비, 쉽게 말하면 전투기의 뇌죠. 보라매의 항전 시스템은 정말 똑똑했어요. 조종석의 디스플레이는 터치스크린이었습니다. 스마트폰처럼요. 필요한 정보를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F-16에선 버튼을 눌러야 했는데 이건 훨씬 직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 기능도 있었어요. 레이더 모드 전환이라고 말하면 실제로 레이더 모드가 바뀌는 거예요. 처음엔 신기해서 계속 시험해봤습니다. 고도 확인, 연료 확인, 무장 상태 확인. 다 알아듣더라고요. 한 번은 농담으로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기상 정보를 디스플레이에 띄워주더라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2021년 기술이구나. 비행 안정성도 놀라웠습니다. 난기류를 만났을 때 F-16은 꽤 흔들렸거든요. 조종간을 계속 수정해줘야 했죠. 하지만 보라매는 달랐습니다.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라고 전자식 비행 조종 장치예요. 컴퓨터가 조종사의 입력을 받아서 가장 효율적으로 기체를 제어하는 거죠. 난기류 속에서도 기체가 스스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거 제가 조종하는 건지 컴퓨터가 조종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했죠. 항전 개발자가 웃으면서 설명했습니다. 반반입니다, 대령님. 대령님이 의도를 주시면 컴퓨터가 최적의 방법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팀워크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보라매와 저는 팀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걸 말하면 보라매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냈습니다. 마치 20년 함께 날아온 파트너 같았죠.
어느 날 모에 공중전 훈련을 했습니다. 상대는 F-16이었어요. 제가 20년간 타던 그 전투기. 이제 저는 보라매를 타고 후배 조종사가 F-16을 탔죠.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F-16이 공격해 들어왔어요.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 역시 명기는 명기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보라매의 레이더가 먼저 F-16을 포착했어요. 상대보다 10초는 빨랐습니다. 그 10초가 승부를 갈랐죠. 저는 먼저 위치를 잡고 공격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F-16이 급선회로 피하려 했지만 보라매가 더 빨랐어요. 저는 조종관을 당기고 스로틀을 밀었습니다. 보라매는 즉각 반응했죠. F-16의 육시 방향, 꼬리를 잡았습니다. 폭스-2 미사일 발사. 제가 외쳤어요. 모의 교전에서 제가 이겼습니다. F-16 조종사가 무전으로 말했죠. 대령님, 이거 뭡니까? 엄청 빠른데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이게 우리 기술이야. 착륙 후 그 후배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배님, 솔직히 F-16으로는 상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레이더 성능 차이가 너무 나요. 맞는 말이었어요. 보라매는 4.5세대 전투기였고 F-16은 4세대였으니까요. 그래도 F-16도 훌륭한 전투기야. 제가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 하늘을 지켜줬잖아. 그 덕분에 우리가 보라매를 만들 시간이 있었던 거고. 후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정도 테스트를 하면서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건 F-15나 F-16이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존재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우리만의 전투기였죠. 엔진은 미국 것이지만 나머지는 우리 기술이었습니다. 기체 설계, 레이더, 항전 시스템, 무장 체계. 65%가 국산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어요. 어느 날 저녁 개발진과 회식을 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취해서 물었어요. 대령님, 진짜로 좋습니까? 저희가 만든 거? 저는 그분의 어깨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자랑스럽습니다. 20년 동안 남의 전투기를 탔던 제가 이제 우리 전투기를 탑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모든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보라매를 탈 때마다 저는 새로운 걸 느꼈어요. 이건 그냥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이었고 우리의 자존심이었으며 미래였습니다. 밤마다 숙소에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F-16을 처음 탔을 때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라매는 달랐어요. 이건 우리의 5세대기였습니다. 아니, 4.5세대지만 곧 5세대가 될 전투기. 그 가능성이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어느 날 최고 속도 테스트를 했습니다. 마하 1.8, 시속 약 2200km. 소리보다 빠른 속도죠. 스로틀을 최대로 밀었어요. 엔진이 포효하고 기체가 가속했습니다. 마하 2를 돌파하는 순간 손익붐이 발생했어요. 굉음과 함께 충격파가 뒤로 밀려났죠. 저는 그 순간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아, 이게 우리 기술로 만든 소리구나. 마하 1.5, 1.7, 1.8. 계속 가속했습니다. 기체는 끄떡없었어요. 떨림도 소음도 적었습니다. F-16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죠. 이 속도에서도 제어가 완벽했습니다.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최고 속도 도달. 마하 1.8 확인. 기체 상태 양호. 관제탑에서 환호성이 들렸어요. 축하합니다, 보라매일.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생각했습니다. 이 속도로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를 우리가 만들었다는 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테스트가 거듭될수록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보라매는 성공작이라고. 이건 단순히 국산이라는 타이틀만 가진 게 아니었어요. 실제 성능도 세계 수준이었습니다. 한 외국 군사 전문가가 방문했을 때 제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F-16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죠. 더 낫습니다. 레이더, 항전, 기동성. 거의 모든 면에서요. 그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입니까? 과장이 아니고?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F-16을 20년 탔습니다. 비교할 자격은 있다고 봅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보라매의 가장 큰 장점은 진화 가능성이었습니다. 지금은 블록 1이지만 앞으로 블록 2, 블록 3로 발전할 예정이에요. 내부 무장창을 추가하고 스텔스 능력을 강화하고 엔진도 더 강력한 걸로 바꿀 계획이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프로젝트 총괄께서 말씀하셨어요. 블록 3가 완성되면 진짜 5세대 전투기가 됩니다. F-35와 비교해도 손색 없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분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걸 봤으니까요. 매일 비행하면서 저는 보라매와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기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게 됐죠. 보라매도 저에게 적응하는 것 같았어요. 비행할수록 더 부드럽게 반응했습니다. 어느 날 적어도 침투 훈련을 했습니다. 지상 100m 높이로 비행하는 거예요. 엄청 위험한 훈련이죠. 조금만 실수하면 추락합니다. 하지만 저는 보라매를 믿었어요. 산악 지형을 따라 날았습니다. 지형 추적 레이더가 앞의 지형을 스캔하고 최적의 경로를 제시했어요. 저는 그 경로를 따라 조종했습니다. 산봉우리를 스치듯 지나가고 계곡을 따라 비행했죠. 아슬아슬했지만 짜릿했습니다. 이 정밀한 제어가 가능한 건 보라매의 뛰어난 항전 시스템 덕분이었어요. F-16으로도 할 수 있지만 보라매가 훨씬 쉬웠습니다. 훈련 후 한 정비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대령님, 그 비행 영상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아니라 이 친구가 대단한 겁니다. 기체를 토닥이며 말했죠. 3개월간의 집중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100시간 이상을 날았고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보라매는 실전 배치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테스트 비행을 마치고 착륙했을 때 모든 개발진이 박수로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조종석에서 내려와 보라매의 기체를 쓰다듬었어요. 수고했어, 친구. 넌 정말 대단해. 그날 저녁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언론도 왔고 국방부 관계자들도 왔죠. 다들 축하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냈다. 세계 7번째 전투기 개발국. 이런 말들이 오갔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타이틀보다 다른 게 더 중요했습니다. 이제 우리 젊은 조종사들이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를 탈 수 있다는 거. 남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게 진짜 의미였습니다. 행사장에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령님, KF-21의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자주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에서도 독립적입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천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보라매를 만든 사람들의 밤샘 작업이었을 겁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궁금해하던 거 이제 확실히 알아. 보라매는 성공이야. 그리고 나는 정말 자랑스러워. 아내가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도 자랑스러워요.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사랑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보람이 있었습니다. 충분히요. 모든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테스트 비행이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의 각성이었고 우리 항공산업의 비상이었으며 제 인생의 절정이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5세대기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파트 5. 공감. 해외의 눈, 달라진 시선. 보라매의 첫 비행 영상이 공개됐을 때 세계가 놀랐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반응에 놀랐어요. 설마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은 순식간에 조회수 1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전 세계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었죠. 개발진 중 한 분이 흥분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대령님, 이거 보세요. 외국 댓글들. 저는 읽어봤어요.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다니 믿을 수 없다. 한 미국인의 댓글이었어요.
이건 4.5세대가 아니다. 거의 5세대 수준이다. 유럽의 군사 전문가가 단 댓글도 있었죠. 일본도 못 만드는 걸 한국이 만들었네. 대단하다. 일본인의 댓글도 많았습니다. 놀라워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사실 일본도 F2 전투기를 만들긴 했지만 F16을 기반으로 한 거라 완전한 국산은 아니었거든요. 중국의 J-20보다 더 멋있어 보인다. 중국인들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건 좀 의외였어요. 중국은 이미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었는데 보라매에 관심을 보이다니. 한 군사 전문 유튜버가 보라매 분석 영상을 올렸습니다.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는 채널이었어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이건 놀랍다. 한국이 10년 만에 이 수준까지 왔다. 그 영상에서 보라매의 기술적 특징을 상세히 분석했어요. AESA 레이더, 플라이 바이 와이어, 내부 무장창 설계. 하나하나 짚어가며 칭찬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업그레이드 가능성입니다. 블록 1에서 블록 3로 진화하면 진정한 5세대 전투기가 됩니다. 이건 F-35의 경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분의 평가였죠. 댓글란이 뜨거웠습니다. 한국 기술 무시하면 안 된다. 삼성, 현대 만드는 나라인데 당연하지. 이제 한국도 강대국이구나.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CNN에서도 짧게 보도했습니다. 한국, 세계 7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진입. 앵커가 말했죠. 이는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BBC는 더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10분짜리 특집 리포트를 만들었어요. 기자가 사천 공장을 방문해서 개발진을 인터뷰했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개발할 수 있었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프로젝트 총괄께서 대답하셨어요. 한국의 제조업 경험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자동차, 조선, 전자. 이 모든 기술이 전투기에 들어갔죠. 그 리포트의 마지막 멘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기술 수입국이 아닙니다. 기술 수출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실제로 몇몇 나라가 보라매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이 나라들이 문의를 해왔어요. 언제 수출이 가능하냐? 가격은 얼마냐? 구체적인 질문들이었죠. 대령님, 우리가 외국에 전투기를 팔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개발진이 신나서 말했어요. 저도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항상 사던 입장이었는데 이제 파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니. 폴란드에서 실제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유럽 국가가 한국 전투기를 검토한다는 게 꿈 같았어요. 물론 아직 계약은 안 됐지만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의 반응이 재미있었습니다. 처음엔 한국이 전투기를 과연 제대로 작동할까? 라는 회의적인 논조였어요. 하지만 첫 비행 성공 후 분위기가 바뀌었죠.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해야 한다. 일본도 F3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일본 군사 전문가는 한국에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구시보 같은 관영 매체에서 보라매를 다뤘어요. 한국의 군사력이 강화되고 있다. 주목해야 할 발전. 조심스럽지만 인정하는 분위기였죠. 미국의 반응은 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동맹국의 성공을 축하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자가 생긴 셈이었으니까요. 특히 방산업체들은 조금 긴장하는 것 같았어요. F-16의 판매가 줄어들 수 있다. 한 미국 방산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보라매가 F-16보다 성능이 좋으면서도 가격은 비슷하다면 많은 나라들이 한국 전투기를 선택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긍정적이었어요. 한국 잘했네. 우리 동맹국이 강해지는 건 좋은 일. 이제 한국도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구나.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항공 전문 포럼에서는 기술적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보라매가 정말 F-16보다 나은가? 스텔스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실전에서는 어떨까?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했죠. 재미있었던 건 대부분이 보라매를 높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4.5세대 중에서도 상위권,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
업그레이드 잠재력이 크다. 이런 평가들이었어요. 한 전직미 공군 조종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다시 조종사로 일한다면 보라매를 타보고 싶다. F-16도 훌륭하지만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는 건 언제나 흥미롭다. 러시아도 보라매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타스 통신에서 상세히 보도했어요. 한국, 독자적 전투기 개발 성공. 러시아는 전투기 수출국이었는데 이제 경쟁자가 하나 더 생긴 셈이었죠.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놀랍다. 한 러시아 군사 분석가가 말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원조를 받던 나라였는데 이제 첨단 무기를 만든다. 이스라엘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이스라엘도 항공 산업이 발달한 나라거든요. 그들은 보라매의 항전 시스템에 특히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의 전자기술이 항공기에도 적용됐다. 한 이스라엘 엔지니어가 분석했습니다. 삼성, LG 같은 회사들의 기술력이 국방 산업으로 이어진 거다. 인도도 주목했습니다. 인도는 자체 전투기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성공이 부러웠을 겁니다. 한국은 어떻게 했나? 우리도 배워야 한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영국 군사 전문가의 칼럼이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실렸죠. 제목이 한국의 조용한 혁명이었어요. 그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세계는 한국의 경제 성장에 주목했지만 기술 발전은 간과했다. KF-21은 그 기술력의 정점을 보여준다. 이제 한국을 무시하면 안 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이를 독자적으로 이뤄냈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도움도 있었지만 핵심 기술은 한국이 개발했다. 이는 기술 주권의 중요한 예시다. 그 칼럼의 마지막 문장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 강국이다. 그리고 KF-21은 그 증거다. 개발진과 함께 이런 기사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가 유명해졌네요. 한 분이 말씀하셨죠. 유명한 게 아니라 인정받은 겁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맞았습니다. 이건 유명세가 아니었어요. 존중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한국은 기술을 배우는 나라였죠.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기술을 만드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가 바라던 건 칭찬이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한국도 할 수 있구나가 아니라 한국은 원래 잘하는 나라라는 인식? 그게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해외 댓글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한국이 만든다는 건 품질 보증이다. 그 댓글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말을 듣고 싶어 했는지. 이젠 그들도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하늘의 기술을 보라매가 증명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아니,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이젠 그들도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하늘의 기술을 보라매가 증명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아니,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파트 6. 자부심. 조국의 이름으로. 2022년 초 저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국내 순회 시범 비행이었어요. 전국의 공군 기지를 돌면서 보라매를 선보이는 거였죠. 젊은 조종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첫 시범 비행은 대구 기지였습니다. 제가 처음 조종사 훈련을 받았던 곳이에요. 20년 만에 돌아가는 건데 이번엔 국산 전투기를 타고 가는 거였습니다. 감회가 남달랐죠. 대구 기지에 도착했을 때 수백 명의 조종사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젊은 장교들, 선배 조종사들, 모두가 보라매를 보고 싶어 했어요. 경납고 문이 열리자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와, 진짜 멋있다. 이게 우리가 만든 거야? 조종사들이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20년 전 제 모습이 저랬을 거예요. 한 젊은 소위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대령님, 제가 만져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소위는 조심스럽게 기체를 만졌습니다. 손이 떨리더군요. 이게 정말 우리가 만든 건가요? 그 소위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그래, 100% 우리 기술이야. 네가 앞으로 탈 수도 있어. 그 소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범 비행 전 간단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조종사들이 강당에 모였어요. 200명도 넘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가서 말했죠. 여러분, 저는 20년간 F-16을 탔습니다. 훌륭한 전투기였어요. 하지만 항상 아쉬움이 있었죠. 이건 우리 거가 아니라는 거. 그런데 이제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전투기를 만들었어요. 보라매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땀과 정비사들의 정성과 우리 조종사들의 꿈이 담긴 결정체예요. 이건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시범 비행을 보시면 여러분은 놀라실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만든 건가 하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만들었어요. 시범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질주해서 이륙했죠. 급상승, 급선회, 배럴롤. 보라매의 모든 기동을 보여줬어요. 지상에서 조종사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하 2를 돌파했습니다. 손익붐이 발생했죠. 땅이 흔들릴 정도의 굉음. 조종사들이 손을 들어 환호했어요. 저는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리입니다. 대한민국의 소리. 착륙 후 조종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조종감은 어때요? F-16과 비교하면 진짜 더 좋아요? 저는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레이더도 좋고, 기동성도 좋고, 조종도 쉬워요. 솔직히 F-16보다 모든 면에서 낫습니다. 제 대답에 조종사들이 박수쳤어요. 한중령이 물었습니다. 대령님, 우리도 언제쯤 탈 수 있을까요? 빠르면 내년부터 배치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곧 타게 될 거예요. 중령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장교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 조종사들이 함께했죠. 다들 보람의 이야기만 했어요. 정말 멋있더라. 빨리 타보고 싶다. 자랑스럽다. 한 대위가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공군 조종사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우리도 언젠가 우리 전투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였거든요. 오늘 그게 이뤄진 걸 봤습니다. 그 대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전투기 하나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세대를 이은 꿈이 실현된 거였습니다. 다음 날은 강릉 기지였습니다. 동해를 마주한 기지죠. 여기서도 같은 반응이었어요. 조종사들의 환호, 감동, 자부심. 모든 기지가 똑같았습니다. 광주 기지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노장군께서 오셨어요. 80세가 넘으신 분이었죠. 6.25 전쟁 참전 용사셨습니다. 그분이 보라매를 보시더니 그 자리에서 우셨어요. 이제야 우리도 만들었구나. 손으로 기체를 만지시며 계속 우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경례를 올렸습니다. 장군님 세대가 지켜주신 덕분에 우리가 이걸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니야, 고맙네. 죽기 전에 이걸 볼 수 있어서. 정말 고맙네. 그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어요. 말없이요. 수원 기지에서는 정비사들을 위한 특별 세션이 있었습니다. 정비사들에게 보라매의 구조를 설명하는 시간이었죠. 100명 넘는 정비사들이 모였어요. 이 전투기는 여러분이 정비하기 쉽도록 설계됐습니다. 개발진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모듈화 설계라서 부품 교체가 간단합니다. F-16보다 정비 시간이 30% 단축됩니다. 정비사들이 감탄했습니다. 진짜요? 대박이네. 실제로 정비할 사람들이니까 그 의미를 더 잘 알았겠죠. 한 원사님이 물으셨습니다. 부품 수급은 어떻습니까? 외국 부품은 구하기 어려운데. 걱정 마세요. 65%가 국산입니다. 부품 조달이 훨씬 쉬워질 겁니다. 원사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전국을 돌며 느꼈습니다. 보라매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공군 전체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이 전투기를 자랑스러워했어요. 마지막 시범 비행은 서울 공군회관이었습니다. 퇴역 조종사들을 위한 자리였죠. 60대 선배님들이 오셨어요.
한국전쟁부터 베트남 전쟁까지 참전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분들 앞에서 설명할 때 저는 떨렸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영웅들이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분들은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잘했네, 현석이. 한 선배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우리 때는 꿈도 못 꿨던 일이야. 자네들이 해냈어. 그분의 눈에도 눈물이 있었어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보라매의 비행 장면, 개발 과정, 기술 설명. 30분짜리 영상이었어요. 영상이 끝나자 선배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분이 일어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70년 전 F-51 무스탕을 탔네. 미국이 줘서 탔지. 그때 생각했어. 언젠가 우리도 우리 비행기를 만들었으면. 오늘 그 꿈이 이뤄진 걸 봤네. 그분이 단상으로 올라오셨어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강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 비행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비행이었다는 걸. 70년간 이어진 꿈이 오늘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조종복을 벗으며 생각했습니다. 제 가슴에 태극기 패치. 20년간 달고 다녔지만 오늘따라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좋은 의미로요. 이제 우리는 하늘에서도 독립했습니다. 남의 허락이 필요 없어요. 우리 기술로, 우리 손으로, 우리 하늘을 지킵니다. 이게 진짜 자주국방 아닐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나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 아내가 웃으며 물었죠. 보라매가? 아니, 대한민국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그 일부잖아요.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일부였어요. 작은 부분이지만 기여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하늘 가득 보라매가 날고 있었어요. 수십 대의 보라매가 편대를 이뤄 비행하는 꿈. 태극마크를 단 전투기들이 우리 하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야. 곧 현실이 될 거야. 2026년이면 실전 배치가 시작됩니다. 그때가 되면 진짜로 보라매가 하늘을 지킬 거예요. 이 하늘 위에서 이제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날개로, 우리의 기술로 우리가 납니다. 이게 자부심이고, 이게 자존심이며,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파트 7 미래, 블록 2, 그리고 블록 3. 2023년 여름, 개발진 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보라매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조종사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이었죠. 회의실에 들어가니 벽면에 큰 그래픽이 걸려 있었습니다. KF-21 진화 로드맵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블록 1부터 블록 3까지의 발전 계획이 상세히 나와 있었죠. 프로젝트 총괄께서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현재 블록 1은 성공적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진정한 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블록 2의 이미지가 나왔어요. 2028년 목표로 블록 2를 개발 중입니다. 주요 개선 사항은 리스트가 펼쳐졌죠. 첫째, 내부 무장창 추가. 현재는 외부에 미사일을 답니다. 하지만 블록 2부터는 기체 내부에 무장을 탑재할 수 있어요. 이러면 레이더 반사 면적이 대폭 줄어듭니다. 한 엔지니어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기체 설계 단계부터 이를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블록 1에서 블록 2로의 전환이 비교적 쉬워요. 기존 기체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둘째, AESA 레이더 성능 향상. 탐지 거리를 20% 더 늘립니다. 그리고 전자전 능력도 강화하죠. 화면에 새로운 레이더 사양이 나타났어요. 숫자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셋째, 항전 시스템 업그레이드. AI 기반 전투 지원 시스템을 추가합니다. 조종사의 판단을 돕는 거죠. 이건 흥미로웠어요. 인공지능이 전투를 도와준다니.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AI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예를 들어, 여러 위협이 동시에 감지되면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판단해줍니다. 어떤 적을 먼저 공격해야 하는지 AI가 제안하는 거죠. 물론 최종 결정은 조종사가 합니다.
개발자가 강조했어요. AI는 도움일 뿐, 주인은 사람입니다. 안심이 됐습니다. 완전 자율은 아니라는 거죠. 넷째, 엔진 업그레이드 검토. 현재 GF414 엔진이지만 더 강력한 엔진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추력이 증가하면 기동성이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블록 3. 완전한 5세대 전투기의 이미지였어요. 보라매가 더욱 날렵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블록 3는 2030년대 초반이 목표입니다. 이때는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가 됩니다. 총괄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블록 3의 주요 특징은 다시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더 인상적이었어요. 첫째, 완전한 스텔스 설계. 기체 형상을 더 다듬고 레이더 흡수 도류를 개선합니다. RCS 레이더 반사 면적을 F-35 수준으로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한 설계사가 말했습니다. 이미 블록 1부터 스텔스를 고려한 설계였어요. 그래서 블록 3로의 전환이 가능한 겁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진화죠. 둘째, 국산 AESA 레이더 2세대. 더 작고, 더 강력하고, 더 효율적입니다. 탐지거리는 블록 2보다 또 30% 증가합니다. 화면에 신형 레이더 사양이 떴어요. 놀라운 수치들이었습니다. 셋째, 국산 엔진 개발 가능성.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독자 엔진을 연구 중입니다. 성공하면 완전한 국산화가 가능해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엔진이 국산화되면 우리는 100% 독자 기술로 전투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때 진짜 기술 독립이죠. 넷째, 무인 전투기와의 협동작전. 블록 3 보라매가 무인기를 지휘하는 시스템입니다. 한 대의 유인기가 여러 대의 무인기를 통제하는 거죠. 이건 새로운 개념이었어요. 윙맨 드론이라고 합니다. 조종사는 뒤에서 무인기들을 지휘하고 무인기들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조종사의 안전도 높이고 전투 효율도 올리죠. 다섯째, 지향성 에너지 무기 탑재 가능성. 레이저 무기를 말합니다. 아직 연구 단계지만 2030년 되면 가능할 겁니다. 이건 SF 같았지만 진지한 논의였어요. 화면에 미래의 보람의 상상도가 나타났습니다. 날렵한 기체, 내부 무장창, 레이저 포트. 정말 미래형 전투기였어요. 블록 3가 완성되면 KF-21은 F-35와 대등한 수준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총괄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더 나을 수 있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F-35는 스텔스에 치중했지만 기동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보라매는 스텔스와 기동성을 모두 갖출 예정입니다. 한 항공 전문가가 덧붙였어요. F-35는 첫 공격에 특화됐습니다. 적보다 먼저 발견하고 먼저 쏘는 거죠. 하지만 근접 공중전에선 약합니다. 보라매는 둘 다 잘할 겁니다. 그리고 가격. F-35는 대당 1억 달러가 넘습니다. 보라매는 절반 수준을 목표로 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훨씬 좋은 거죠. 이건 수출에 엄청난 강점이 될 것 같았어요. 회의 후 개발진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대령님, 저는 블록 3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이 프로젝트에 있을 거예요. 몇 년이나 남았는데? 제가 웃으며 물었죠. 7년이요. 괜찮습니다. 제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분의 눈에 열정이 보였습니다. 보라매는 계속 진화합니다. 총괄께서 말씀하셨어요. 블록 3 이후에도 블록 4, 블록 5 계속 발전할 겁니다. 이건 50년을 내다본 플랫폼이에요. 우리 손자 세대도 보라매를 탈 수 있다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겠지만 기본 설계는 같을 겁니다. 이게 바로 보라매의 힘이었습니다. 단순히 한 세대의 전투기가 아니라 계속 진화하는 플랫폼. 미국의 F-16이 40년간 업그레이드되며 사용된 것처럼 보라매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날 저녁 시뮬레이터로 블록 3 시험을 했습니다. 아직 실제 기체는 없지만 가상으로 테스트할 수 있었죠.
스텔스 능력 향상된 레이더, AI 전투 지원 시스템, 모든 게 작동했어요. 시뮬레이터 안에서 저는 미래를 봤습니다. 2030년대의 하늘, 보람의 블록3가 날아다니고 무인기들이 호위하고 레이저 무기가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런 미래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옆에 있던 젊은 조종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대답했어요.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어요.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보람에는 아직 날아오르는 중입니다. 블록 1은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스텔스의 날개가 펼쳐질 날까지 우리는 계속 발전할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어린 조카에게 전화했습니다. 중학생이에요. 조카야, 너 커서 뭐 될 거야? 잘 모르겠는데요, 삼촌. 항공 엔지니어는 어때? 멋있잖아. 근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렵지. 하지만 멋진 일이야. 네가 만든 전투기가 하늘을 나는 거야. 상상해봐. 조카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삼촌. 그 대화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보람의 또 다른 의미구나. 다음 세대에게 꿈을 주는 것.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 우린 아직 날아오르는 중입니다. 목표는 높고 길은 멀지만 우리는 해낼 겁니다. 보라매가 증명했듯이 대한민국은 할 수 있어요. 파트 8 결말, 다시 하늘을 보다. 2024년 가을, 저는 공군에서 퇴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0세가 됐고 25년간의 비행을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마지막 비행은 당연히 보라매였습니다. 퇴역 기념 비행날 새벽부터 잠이 안 왔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25년간 하늘을 날았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개발진, 정비사, 후배 조종사들. 다들 저의 마지막 비행을 보러 온 거였죠. 대령님, 멋진 비행 부탁드립니다. 한 후배가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25년 경력을 보여주지. 보람의 앞에 섰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탄 기체예요. 꼬리에 이연석 대령 전속기라는 작은 표시가 있었어요. 정비사들이 몰래 붙여놓은 거였죠. 기체를 쓰다듬었습니다. 친구야,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이야. 멋지게 날자. 보라매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엔진음으로요.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익숙한 자리. 수백 번 앉았던 자리였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마지막이었으니까요. 계기판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하나하나 눈에 담았어요. 안전벨트를 매고 헬멧을 썼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이 점화되는 소리. 이 소리를 듣는 것도 마지막입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관제탑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보라매일, 이륙 준비 완료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대답을 하면 정말로 마지막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보라매일, 준비 완료. 마지막 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관제탑에서도 알아챘을 겁니다. 보라매일, 이륙 허가. 그리고 대령님, 25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제사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배경으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활주로로 나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 순간들을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활주로 끝에 섰습니다. 앞으로 쭉 뻗은 길. 25년 전 처음 이륙했던 그 느낌이 떠올랐어요. 스로틀을 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진이 포효했고 기체가 가속했어요. 속도가 붙었습니다. 50노트, 100노트, 150노트. 계기를 보면서도 모든 감각으로 느꼈어요. 180노트. 조종관을 당겼습니다. 보라매가 떠올랐어요. 지상을 떠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25년간 수천 번 이륙했지만 오늘의 이륙은 달랐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구름 사이를 뚫고 푸른 하늘로. 아래로 대한민국 땅이 보였어요. 저 땅을 25년간 지켰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 하늘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25년 동안 날았지만 오늘만큼 아름다운 하늘은 처음입니다. 고도를 높였습니다. 3만 피트, 4만 피트.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하늘이 더 파랗게 보였습니다. 지평선이 둥글게 보였죠. 지구의 곡률이 느껴지는 높이였어요. 360도 회전을 했습니다. 천천히, 우아하게. 보라매가 완벽하게 반응했어요. 25년 경력의 조종사와 대한민국 최신 전투기의 조화. 이보다 더 멋진 마지막이 있을까요? 급강하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속도가 붙었어요. 마하 1을 돌파했습니다. 손익붐. 마지막 손익붐이었어요. 땅에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다시 올라갔습니다. 배럴로를 했어요. 기체가 회전했죠. 하늘과 땅이 뒤집혔다가 다시 제자리로. 완벽한 기동이었습니다. 30분이 흘렀습니다. 이제 착륙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쉬웠습니다. 조금만 더 날고 싶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엔 끝이 있죠. 활주로로 접근했습니다. 고도를 낮추고 속도를 줄였어요. 마지막 착륙입니다. 완벽하게 하고 싶었어요. 제 모든 기술을 마지막 순간에 쏟아붓고 싶었습니다. 랜딩 기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운 착륙이었어요. 떨림 하나 없었습니다. 25년 경력의 마지막 착륙. 만족스러웠습니다. 활주로를 굴러가며 천천히 멈췄습니다. 엔진을 껐어요. 진동이 멈추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정적이 찾아왔죠.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캐노피를 열었습니다. 밖에 공기가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헬멧을 벗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가 들렸어요.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종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감정 때문이었죠. 정비사들이 달려왔습니다. 개발진도 왔고요. 모두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대령님, 정말 멋있었습니다. 최고의 비행이었어요. 감동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프로젝트 총괄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계셨어요. 작은 상자였습니다. 대령님, 이거 받으세요. 상자를 여니 작은 모형이 있었어요. KF-21 보라매의 모형이었습니다. 이건 대령님만을 위한 겁니다. 보라매의 첫 시험 비행 조종사. 대령님이 없었다면 오늘의 보라매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 모형을 꼭 쥐었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개발진 전체가 일렬로 섰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경례를 했어요. 엔지니어, 정비사, 설계사. 군인이 아닌 사람들이 서툰 경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저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25년 경력의 마지막 경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마지막 비행을 이렇게 멋진 전투기로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후배 조종사들이 다가왔습니다. 다들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한소희가 물었습니다. 대령님,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25년의 경험을 하나의 말로 압축한다면? 여러분, 하늘을 사랑하세요. 전투기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만든 전투기를 탑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잊지 마세요. 20년 전 제가 조종사가 됐을 때 선배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늘을 지키지만 그 하늘을 나는 새는 남의 것이라고.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새는 우리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보라매를 돌아봤어요. 태양을 받아 반짝이는 회색 기체. 태극마크. 아름다웠습니다. 기체에 다가가서 손을 얹었습니다. 고마웠어, 친구. 내 덕분에 내 마지막이 완벽했어. 보라매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바람에 기체가 약간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비행복을 벗었습니다. 25년간 입었던 옷. 가슴에 태극기 패치를 떼어냈어요. 이건 기념으로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명찰도 떼어냈죠. 이연석 대령. 이제 이 명찰은 역사가 됩니다.
활주로를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보라매가 서 있었어요. 저문은 석양을 받아 실루엣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그 순간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마음속에요. 이 장면을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저문은 석양 보라매의 실루엣, 그리고 제 뒤로 펼쳐진 25년의 추억. 경납고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하늘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날씨가 좋았던 게 아니에요. 제가 다르게 봤던 거죠.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건 제가 날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날았던 거예요. 저는 그저 조종간을 잡았을 뿐, 진짜 날개는 이 나라 전체가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경납고에서 마지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퇴역 절차였죠. 서류에 사인을 하고 장비를 반납하고 그렇게 25년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끝이 슬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후배들이 이어갈 거예요. 보라매를 타고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겁니다. 그날 저녁 모든 사람들과 송별회를 했습니다. 큰 연회장이었어요. 2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개발진, 공군 동료 가족들, 아내와 아이들도 왔어요.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안 날아? 응, 이제 아빠는 땅에 있을 거야. 아쉽지 않아요? 아쉽지. 하지만 괜찮아. 아빠는 충분히 날았거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조종사 될래? 저는 놀랐어요. 정말? 응, 아빠처럼 보라매 타고 싶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대를 잇는 꿈이네요. 그래, 열심히 공부해. 아빠가 도와줄게.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보라매의 힘이구나. 다음 세대에게 꿈을 주는 것. 연애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이었어요. 저 별들 사이를 날았었죠. 이제는 땅에서 바라볼 뿐이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후회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없어. 오히려 감사해. 이렇게 멋진 마지막을 맞을 수 있어서. 보람의 덕분이네요. 아내가 웃었어요. 그래, 보람의 덕분이야. 그리고 대한민국 덕분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제가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25년간 하늘에서 지켰던 사람들. 잘했어, 현서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집에 도착해서 서재로 갔습니다. 벽에는 25년간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훈련소 시절, 첫 비행, F-16과의 사진들, 그리고 보람에. 책상에 보람의 모형을 놓았습니다. 조명을 비추니 반짝였어요. 작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장식한 전투기구나. 일기를 썼습니다. 25년간 매일 쓴 비행일지. 오늘이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2024년 11월 10일. 맑음. 마지막 비행. KF-21 보람에. 비행 시간 30분. 완벽한 비행이었다. 완벽한 마무리였다. 25년의 비행이 끝났다. 하지만 끝이 슬프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최고의 순간에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든 전투기를 타고 우리의 하늘을 날았다. 이제 하늘은 후배들에게 맡긴다. 그들은 더 높이, 더 멀리 날 것이다. 보라매와 함께, 대한민국과 함께. 그날의 하늘은 달랐다. 그건 내가 날았던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난 날이었다. 일기를 덮었습니다. 25년의 기록이 끝났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후배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어갈 거예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별들 사이를 날았던 추억. 영원히 간직할 겁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늘은 정말로 우리 것이구나. 우리 기술로, 우리 손으로 만든 날개로 우리가 납니다. 이게 자부심이고, 이게 자존심이며,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보라매는 오늘도 하늘을 날 겁니다. 저 없이도요. 그리고 그게 맞는 거예요. 조종사는 바뀌어도 보라매는 계속 날아야 하니까요. 대한민국 공군, 그리고 보라매.
하늘 위에 자존심이 되다. 이게 제 이야기의 끝입니다. 그리고 보람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들의 응원이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들로요. 하늘을 보세요. 저 하늘에 보라매가 날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개로